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지난주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지만 이와 함께 또 시중의 유동성을 확대하는 조치도 결정했습니다. 바로 400억 달러 규모의 단기채 매입을 결정한 거죠. 증시에는 금리 인하보다 오히려 이 유동성 확대 조치가 더 임팩트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봐야 되는지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에게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연준이 인하는 사실상 보험성 인하에 가깝고 그거보다 더 귀를 반짝하게 했던 게 바로 유동성 조치였단 말이에요. 단기채 매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요게 결국에는 증시의 유동성 확대로 연결될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침내 페드 풋 같은 성격의 메시지가 시장에 던져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MBS라고 해가지고 모기지 우리가 증권이라고 하는데 그게 만기가 돌아오는 거를 지금 T빌 단기채 이걸로 이제 사는데 다시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 퀀터테이브 이징은 아니지만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리고 시장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 그리고 경제가 나빠진 거에 대비해서도 선제적으로 페드가 우선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강력하게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험 자산을 슬슬 가도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시장에다 던져주는 거다. 동시에 채권 시장에 있어서도 우리가 단기채 이쪽 단기 자금 이쪽에 수도꼭지를 지금 틀어놓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자금 경색될 일 없을 거다. 그리고 장기 자금은 뭐 지금 정상화로 가고 있다. 수익률 곡선 관리도 페드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주식 시장, 뭐 채권 시장 할 거 없이 좋은 시그널이면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유동성 공급 조치가 이제 발표가 되면 사실 거기에 따라서 국채금리도 좀 반응을 하면 움직일 것 같은데 큰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년물도 지금 4.16 정도, 30년물도 4.3 안팎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푼다고 그러면 금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죠? 단기도 네. 그렇고 장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채권 가격에 이렇게 다 반영이 미리 선제적으로 돼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으로 이제 돈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로 보면은 사실은 조금 안 좋아야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안정세가 됐다. 그리고 장기물에 있어서도 뭐 크게 뭐 요동치는 게 없고 지금 2년물하고 10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아주 정상화가 되는 그런 국면에 여전히 있다. 한 60bp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물이 훨씬 지금 텀 프리미엄, 만기 보유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많이 받는 게 아주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하고 장기 채권 시장에서는 완전히 정상화가 돼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달러와 지수에 있어서도 지금 98대로 지금 안정화돼 있어요. 지난번에 100을 넘어갔던 아주 좀 그런 국면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위에서부터 한 2 정도 내려와 있는 이런 국면.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은 이게 달러가 약간 약세로 가는 네. 그런 국면인 거는 맞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게 이제 6개월 정도 텀을 두고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주 급격하게 내려가지는 않는. 그래서 어느 정도 최근에 있었던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을 시장에서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에서 적절히 가격 조정을 하면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제 기술주 거품론이 다시 재부각되면서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 공포 탐욕 지수 빅스는 좀 흐름이 어떻습니까? 공포 탐욕 지수는 제가 올 때마다 이거 조금 후행합니다 했는데 네. 마침내 이제 중립 지역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더 재밌게 보셔야 되는 건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빅스입니다. 빅스. 빅스가 최근에 좀 안 좋은 시장이 안 좋은 느낌으로 이렇게 뭐 나스닥이 조금 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빅스는 하단에서 지금 안정돼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수치로만 보면 16대에서 지금 안정돼 있거든요. 이게 지난번 같이 27이나 28대로 급격하게 스파이크가 있는 이런 국면은 아니다. 15, 16, 17 이 선에서 있다고 하는 얘기는 미래 30일 안에 있어서 펀드 매니저들 볼 때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
뭐 위험이 없을 거다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지금 옵션을 갖다가 안 사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나 16 이렇게 안정권에서 유지될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시장이 조금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을 빅스에서 반영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기술주 투심이 한풀 꺾였다, 불이 꺼졌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유독 빛났던 게 테슬라입니다. 요즘에 테슬라 또 사상 최고가 기록 새로 썼습니다. 테슬라의 질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항상 틀렸던 사람이에요. 전기차 솔직한 고백을 하시는군요. 네, 전기차의 이익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고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만은 뭐 앞으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네. 그리고 FSD에 대한 기대감, 뭐 여러 가지 기대감 다 들어와 있는 지금 밸류에이션이다.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서 제가 쭉 보니까 역시 그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제 로보택시 뭐 26년부터 또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미리 많이 지금 선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가면서 보니까 우버하고 완전히 지금 차별되는 주가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네. 테슬라는 레코드 하이를 신고치를 찍으면서 쭉쭉 올라가는데 지금 선행 PR 나오고 있습니다만 260%는 뭐 설명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 우버하고 그 차트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왼쪽에 테슬라는 올라가는 완전한 기세가 있는 거고 네. 오른쪽에 우버는 오히려 내려가는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한 자율주행 뭐 지금 우버 이쪽에 사람이 하는 주행 체계 그리고 플랫폼 체계 이쪽보다는 테슬라가 하는 쪽을 지금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버는 뭐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테슬라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시장의 유동성은 테슬라로 계속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캐탈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뉴스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지금 밑에 RSI 보시면은 지나갔습니다만 70 정도로 가 있어서 조금 이제 과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 새벽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메모리 풍요한계 마이크론 실적도 궁금하고 최근에 이제 그 머티리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한번 분석을 해주신 바가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분석을 해보면 어떤 포인트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내일 이제 우리 시장에서 지금 다행이었던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늘 3, 4% 다 급등했어요.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먼저 이제 움직일 거를 미리 선반영하는 그런 측면도 약간은 느낌이 있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마이크론은 아까 선행 PER 차트를 다시 보신다고 하면은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데 11배 정도로 상당히 쌉니다. 오른쪽 끝에 있지요. 그런데 이 미국 S&P의 기준에 반밖에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엔비디아보다도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주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차트 마이크론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미리 이렇게 더블탑으로 선반영을 좀 했지요. 그러네요. 그리고 예. 이동평균선 위쪽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RSI는 지금 50근처에 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익이 좀 잘 나오고 가이던스가 괜찮을 수 있다고 보면 오히려 반등의 계기가 이번에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AI 전반에 대한 우려를 조금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 밤에 이제 그 발표를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나오길 바라고 시장 반응도 좋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우리 시장의 반도체 큰 두 축과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조정받아서 마음고생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마이크론 실적이 하나의 또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보겠습니다. 계속 가볼까요? 이번에 은행주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 대형 투자은행, 미국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 하면 딱 떠오르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죠. 그중에 골드만삭스와 JP모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에는 투자 수익이 커진다는 거를 좀 반영을 해서 주가도 괜찮은 흐름을 보이죠. 요즘에 어떻습니까? 요즘에도 뭐 그걸 미리 이제 선반영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골드만삭스의 주가가 미리 이제 고점으로 갔다가 약간은 이제 조정을 받았죠. 금리 인하 시기에 있어서는 일반 은행들은 순이자 마진 그러니까 넷 인트레스트 마진이라는 게 조금 줄어듭니다. 그렇게 줄어드는 그런 마이너스 요인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금리가 내려가다 보면 대출 성장이 있죠. 그러니까 대출 성장이 늘어나는 게 금리 마진의 폭이 줄어드는 걸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그거는
JP 모건 체이스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얘기고 왼쪽에 골드만삭스는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IB입니다. IB는 뭐냐면은 금리가 인하면 M&A 딜이 됐든 무슨 IB 딜이 됐든 딜 수가 많아진다. 그럼 골드만삭스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지요. 그리고 여기 양쪽 다 뭐 그 펀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하게 탄력적으로 가는 걸 원한다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좋은 거고 안정적으로 가는 걸 원한다 그러면 JP모건 체이스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성향이 좀 다르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보여지는군요. 시간이 거의 다 됐긴 했는데 마지막 이제 이 질문 하나만. 오라클이랑 브로드컴이 지금의 이 사단의 촉발점이 또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됐습니까 이제? AI 버블을 지금 자꾸 의심케 하는 네. 그 두 회사가 됐는데 제가 볼 땐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브로드컴이 급하게 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뭐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단기적으로도 또 실적을 성적을 낼 수 있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보시는 게 좋고 오라클 쪽은 돈만 계속 들어가고 돈을 언제 벌 거야 이 의심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느긋하게 대응하셔야 된다. 두 개의 회사가 뭐 AI 버블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 대응의 성격을 조금 달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